안녕하세요. 중국어학과 21학번 3학년 임하은입니다. 저는 중국어과 주체 프로그램인 학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2022년도 8월에 프랑스를 다녀왔는데요. 프로그램이 열리고 가장 먼저 지원했던 1차 지원자 겸 통과자로서 사례를 전해드리려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 순서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는 문자가 중국어과 학생에게 전체적으로 날아와서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과 학생들에게 모두 전해진 문자인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게다가 국제교류원 주체가 아니라 학과 주체여서 저는 더 접근성도 좋았고 지원 과정이 비교적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고를 보자마자 팀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옷과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찾았고 목적지를 프랑스로 정했습니다. 팀이 정해지면 바로 제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혼자 백지에서부터 제안서를 채워 완성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해서 제안서가 뭔지 또 사업계획서가 뭔지 무슨 뜻인지 다른 사람 어떻게 쓰는지부터 찾아봤었어요. 나름 열심히 제안서를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김진건 교수님께 그 완성본을 보내드렸는데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어요. 갈아엎고 다시 쓰고를 무한 반복하면서 완성하다 보니 총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안서는 19페이지로 완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요약한 2장의 총발표를 완성한 후에 저는 학과에서 1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비행시간을 포함해서 총 15일의 여정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는 여행 중 활동 내용입니다. 위 사진은 제가 여행 중 활동한 내용을 실제 결과보고서에 첨부한 일정표입니다. 전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이브생로랑 뮤지엄 이렇게 갔었는데요. 저는 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브생로랑 뮤지엄에 가서 실제 의상 드로잉 제품도 보고 패션쇼 직전 현장의 사진도 보고 왔습니다. 요즘 화제의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조르주 퐁피두 센터에도 다녀오고 틸리히 가든에서는 사람들이 여유있게 녹색 철 의자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잠시 의자에 앉아서 멍도 때려보고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에 가서는 제가 미리 예약을 해둔 패션쇼도 보고 왔습니다. 미술관은 루브르 박물관, 오랑주리 미술관을 갔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작품이 정말 수없이 많은데 미리 공부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작품이 저에겐 다 똑같아 보여서 그저 멍한 상태로 작품을 구경하다 나온 것 같아요. 다음날 바로 오랑주리 미술관을 갔었는데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처럼 멍하게 작품을 바라보고 싶지 않아서 가기 전에 미리 조금 공부했던 메모들을 사진에 넣어봤습니다. 몽마르트 원당 시장에 가서 원단 상인과 대화도 나눠보고 시장의 문화도 엿보고 왔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자기가 직접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담는 보고서라서 제안서보다 쓰기에 훨씬 수월했었는데요. 여행 경비로는 학과 지원 금액은 170만 원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생활비 약 155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유럽 국가인 프랑스를 열흘 동안이나 다녀온 거라 적은 금액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학과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 2명이서 간 여행이라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다 보니 혼자 간 것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훨씬 덜어졌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에는 여행 전에 계획한 일정과 실제 활동 일정을 비교하면서 먼저 정리된 표를 보기 좋게 넣었고요. 2번째는 자세한 경비 사용 내역, 3번째는 첫 페이지에 요약한 일정표보다 좀 더 자세한 세부 활동과 학습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에는 느낀 점과 배운 점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느낀 점 및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눈에 띄게 향상한 문서 작성 능력이었습니다. 문서를 예쁘게 정리하고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 속에서 저를 표현하고 전달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유럽 땅에 혼자 있어 보니 영어 회화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겨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목표도 세워보고 천천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패션을 주제로 꿈을 찾으러 간 것이었는데 직접 패션 현장에 가보니 상상했던 꿈보다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이 세워지더라고요.
이것보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외 학술 지원 프로그램이 우리 학과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한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셔서 이 프로그램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외 학술 지원 프로그램 사례 발표자 임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싱가포르를 다녀오신 송희원 학우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학술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할 21학번 송혜원입니다. 우선 해외학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제가 다녀온 해외학술 프로그램과 활동 내용, 결과 보고서, 소감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학술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실 학우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외학술 프로그램이란 대학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중국어과 학우분들이 해외 탐방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다 명확하게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중국어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여행 제안서를 제출하고 해외로 탐방을 다녀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다녀온 해외학술 프로그램을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건축학도의 꿈을 키우고 있어 복수 전공으로 건축학과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건축 탐방을 다녀오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국가를 싱가포르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코로나 관리가 가장 투명했던 국가가 싱가포르였으며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여러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비슷한 형태의 건축물을 짓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수십 가지의 다양한 건축물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어 싱가포르로 목적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작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총 6박 7일의 열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활동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이 쌍용건설이 건축해서 잘 알려져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와 슈퍼트리로 유명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입니다. 밑에 사진은 건축사 우아가 건축한 알파벳 E 도면으로 유명한 피컬웰 온 피커링, 그리고 옆에 사자와 물고기가 섞여 있는 동상으로 유명한 머라이언 파크,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사원인 시안캥 사원, 그리고 두리안을 담은 건축물로 유명한 에스플러네이드와 차이나타운, 옛스러움과 새로움이 조화롭게 혼합한 신고전주의식 외관을 가진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쇼파하우스 등 다양한 건축물과 문화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결과보고서 몇 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출국 준비 과정 및 출국 절차, 생활 전반, 소요 경비, 일정, 학습 내용, 소감 및 평가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체험한 공간을 그려보고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도면을 탐구해보는 등 공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고 영어 회화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여기다 적긴 했지만 솔직하게 탐방 이전에는 추상적으로만 건축학도의 꿈을 가지고 있어 이 꿈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렇게 혼자 탐방을 계획하고 직접 다녀와 보니 이 일이 정말 하고 싶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책과 인터넷으로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직접 발로 걸어보며 느껴보며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미래에 아직 확신이 없는 학우들이나 꿈을 찾고 싶은 학우분들 모두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외학술 프로그램 발표자 송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가고 싶어하는 베트남을 다녀오신 박은진 학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로세계 사방에 오신 여러분.
해외학술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사례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중국어과 20학번 박은지입니다. 저는 같은 과 20학번 동기들과 함께 별동별 팀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작년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10박 11일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행을 가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참가자분들과는 달리 저희 팀은 지원자 수정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해외학술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는 1차 지원자 공고가 올라온 2022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원서 수정과 12월에 가는 여행 날짜 때문에 8월에 2차 지원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지원자가 저희밖에 없어서 새로 모집한 3차 지원자들과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0월입니다. 저희 팀은 장장 4개월 동안 해외학술 지원 프로그램 대원서를 쓰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장이었고 저희 팀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 가는 게 아쉬워서 같은 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만약 제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렇게 모두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베트남으로 작년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의 하노이, 달랏, 호치민 총 3곳을 다녀왔습니다. 팀원들이 각각 지역 하나씩 맡아 그 지역의 가이드로서 팀원들을 안내하기로 했죠. 저희 여행의 주제, 여행 상품 기획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위해서요. 저희가 세운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고 싶었던 곳은 다 가보았고 직접 여행하면서 가보고 싶게 된 곳도 찾아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이건 정말 베트남에서밖에 느껴보지 못했다 싶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노이에서 호치민 문명에 갔을 때는 신청한 곳이기 때문에 복장 제한이 있었는데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이를 모르고 짧은 치마 입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아저씨가 웃으면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천을 몇 장을 든 채로요. 그게 좀 약 2만 원 정도로 비싸기도 했고 점심시간에 겹쳐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찾아가야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천을 찾지 못했고 다시 들어왔더니 그 아저씨가 엄청 웃으시면서 저희를 친절하게 맞이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어과에서 지원해주신 경비 내역입니다. 저희는 제출한 총괄표와 같이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해서 1인당 1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저희의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1인당 10만 원이 더해진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은 저희 별똥별 팀은 여행 후 정산을 보니 총 약 430만 원을 사용하여 지원금 외 개인 경비를 1인당 약 23만 원 정도를 쓴 것이 되었습니다. 전체 경비의 약 84%를 지원받아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해외학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저와 팀원들 모두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영어 회화 능력이 또한 향상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여러 관광지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팀원 각자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여행 주제였던 여행 상품 기획자에 또 한 명은 출판사, 마지막으로 저는 출판 번역가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여행 전에는 꿈이 없었으나 팀원들에게 영어를 통역해주며 통역 번역 쪽에 꿈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학술 지원 프로그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근데 요셉 씨, 이 방법도 정말 유용하고 유익한데 해외로 가는 기회는 이 방법뿐인가요? 아니죠. 국제교류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최지원 학우분과 김장원 학우분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고학과 신입생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국제교류원 주간 해외 어학연수하게 돼서 발표하게 될 19학번 최지원, 19학번 김장환입니다. 저희는 작년 여름방학에 6월부터 8월까지 국제교류원을 통해서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교류원 주간 글로벌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두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한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글로벌 챌린저와 글로벌 취업 역량 총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챌린저의 경우 토익 300점 이상을, 글로벌 취업 역량의 경우 정평점 평균 2.5 이상, 직전 학기 신청학점 12학점 이상, 토익 600점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연수 계획은 밑에 이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갔다 온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 6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7주간 캐나다 생활을 하였습니다. 경비는 비행기값,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총 약 550만 원 정도였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약 37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비는 1인당 약 1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구엘프 대학교의 교육 방식으로는 첫 번째로 레벨 테스트로 반을 나눕니다. 그 뒤 수준에 맞게 반을 나누고 각자의 반에서 문법,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수업을 원어민 선생님께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각 과목의 최종 시험을 보고 70% 이상을 마치면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ELP 버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현지 대학생과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거나 일상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활동이 말하기에 큰 도움을 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엘프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신 미국,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경기 대회, 클로징 세레머니 등 학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다음 챕터에서 장한 학생이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네, 저는 구엘프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에는 이제 유학생들끼리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교내에서 진행하는 캠퍼스 투어,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무비나이트 이런 활동을 진행했고요. 오른쪽은 이제 8월 달력인데 8월에는 학교 밖으로 나가서 나야가라 여행처럼 이제 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유명 관광지를 다 같이 가는 활동도 있고 볼링 나이트처럼 볼링장을 가서 같이 볼링을 치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 및 해드리고 싶은 말들인데요. 이제 저는 이 연수를 다녀오면서 여기서 대학교 강의실에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같이 간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도 이제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제 영어 회화 실력이 훨씬 더 발전했다고 느꼈고 또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주말에 친해져서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한국에 온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어 회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친구들과 친분을 다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단기 해외 연수를 시작해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캐나다에서 2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인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계속 영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엘프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토론토, 나이아가라, 킹스턴 등 여러 도시 혹은 가까운 미국에 가보면서 정말 세계는 넓구나, 더 많은 경험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외국을 많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한밭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에 자주 방문하여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런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훌륭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지원자가 별로 없고 혹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꼭 자주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에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들에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나 많았다니 너무나도 좋은데요. 저도 나중에 신청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느껴보고 싶어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다들 정말 좋은 경험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엔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경험도 꼭 해보고 싶거든요. 이런 경험은 뭐 어떻게 없을까요? 기회야 많죠.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대만에서 중국어를 포함한 3개국어를 공부하고 계신다는 최재석 학우의 영상과 2+2 복수학기제에 참여해 지금은 중국 북경 현지에서 공부하고 계신다는 한규민 학우의 영상, 그리고 2020년에 대전 소개 영상을 제작하신 신중은 학우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 담강대학교 타이베이 캠퍼스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동만, 문캉제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어를 지금 현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시 40분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네,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고요. 지금 야시장을 좀 가려고 좀 나왔어요.20对，对不起。对。 이건 제가 대만에서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두부국이요, 두부국.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17학번 최재석이고요. 지금 아직 4학년이 안 됐어요. 될 예정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담강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은 아니고 학당이건 내국인이라고 보면 돼요. 네, 저는 지금 대만에 한 달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전부터 다른 나라에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고 국경도 풀리고 그리고 중국어도 현지에서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딱 저급하게 변화전에 아다리가 좀 맞았죠. 사실 저는 대만에 오기 전에 7월부터 11월까지 배낭여행을 좀 갔다 왔었어요. 유럽하고 아시아.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대만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제 유럽에서 찍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터키에서 가장 좋아했었던 장소고 카파도키아. 진짜 외국인은 없어요. 그냥 적군이더라고요. 네, 여기는 황가를 부다페스트. 이곳은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근처에 보이는 데서 또 한번 사진 찍고. 이런 곳들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위기대처 능력, 영어, 사교성도 많이 늘었고요. 금천중이건 역시 저희 집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벌어서 해야 된다 라고 옛날부터 주입하셨죠. 중간에 토네이도도 만나고 대중교통 안 타고 그냥 자주 걷다 보니까 신발도 뚫리고 이거 다 제 돈으로 제가 돈을 벌어서 갔어요. 제가 또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또 한국에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동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3개월 동안. 최대 180에서 150 정도는 그냥 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대만에 와 있습니다. 여행이건 어학연수건 뭐든 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전환점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